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소방기술사는 범위가 대단히 넓어요. 그렇죠? 다른 여러분들이 여지껏 소방 기계를 하셨던 분도 있고 소방 전기를 하셨던 분도 있고 뭐 시설관리사 준비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단순히 소방 기계 쪽에 관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사는 건축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건축 방재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연소공학이라고 해서 연소에 관한 사항들, 연소에 관한 사항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현 쪽으로 가게 되면 유체에 관한 내용들, 유체 역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물리학이라는 부분, 그리고 소화 약재가 실려 있기 때문에 약재에 관해서는 화학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 일부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유연물 관련해서 이제 폭발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폭발공학도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연물에 관한 안전관리법에 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하려면 사실은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건축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좀 잘했던 부분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전기를 잘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각기 특성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 공부를 할 때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먼저 특화시켜 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걸 쓰는 것이 쓰는 능력을 발휘해 놓는 것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되니까 나는 어떤 부분에 내가 경험이 있고 어떤 부분에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 파트를 나름대로 특화시키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을 또 정해놔야 돼요. 그 많은 파트 중에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적용을 해서 남들 어느 수준 정도, 남들 수준에 비슷한 수준 정도까지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기본만 할 수 있대. 안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어려운 부분, 난 전기를 하나도 몰랐는데 소방 전기에 따라가겠다고 소방 전기 전기 기사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거기에 시간 많이 투자한 분들 많아요. 근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를 전공한 사람보다 그 사람이 잘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수준은 그러니까 내가 물론 많이 공부하면 어느 정도 따라붙겠지만 그래도 중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중까지만 올라가는 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꼭 써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쓸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게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공부를 잡아야 되고 공부를 할 때는 계획성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늘 연말이 되면 다이어리를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이어리 사갖고 나는 소방기술사를 몇 년 안에 했다겠다 그러면 3년이 3년, 5년이 5년, 내 3년 계획, 5년 계획을 전체적으로 플랜을 잡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나는 1년에, 자, 1년이면 내가 서브노트를 완성시키겠다. 2년째면 난 시험을 보겠다. 시험을 와서 나는 몇 점을 받겠다. 50점이 목표다. 50점을 맞게 그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3년째는 난 합격을 할 것이다.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잖아요. 60점 이상을 맞는 걸 목표를 잡고, 일단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어리를 갖고 월별 계획을 수립해야죠. 그래서 나는 이번 달에는 서브노트를 만들 거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정도의 서브노트를 만들 것이고, 그러면서 계획대로 다 수립을 해나가고, 그 월간 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주간 계획이 필요하겠죠? 주에 맞춰서 주에 어떤 시간을 할애해갖고 내가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는지 계획이 세워질 겁니다. 그럼 그 계획에 맞춰서 내가 생활하게 되면 적어도 70%에서 80%는 맞출 수가 있어요. 한데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 대부분 자기가 세워놓던, 자기가 목표했던 거에 50%도 이루기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공부할 때 그렇게 계획을 맞춰놓고 하다 보니까 계획이 뒤떨어지면 휴가를 낸다든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시간 줄여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줄여가면서 만들어 가갖고 그 시간에 거의 맞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0에서 한 80% 정도는 이뤘거든요. 그런 계획성이 좀 필요하고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짜투리 시간 제일 공부하기 좋은 게 어디예요? 전철 같은데요. 전철에 진짜 암기 잘 돼요. 의외로 전철 안에서 이동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암기장을 갖고 암기하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되고요. 요즘은 어플 같은 것도 잘 나와서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워드로 친 파일을 넣으면 음성으로 녹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음성 파일로 변환이 되는 파일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시중에 음성 파일이 카페 같은 데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런 거 들으면서 암기하시는 것도 그 이동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거고, 운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강의했던 거 녹음해서 운전하면서 듣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각종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 그 음성 파일로 저장했다가 틀어놓으면서 차량 운전하면서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성 있게 공부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책만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암기는 또 기술이거든요. 암기는 그냥 내가 이거 열심히 주구장 쫙 본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라 나의 기억에 남게 특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 천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필름처럼 그 그림을 저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암기해야 될 것들을 내 나름대로 그림을 만들어 본다든지 도표를 만들어 본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앞글자 딴다든지 뒷글자 딴다든지 아니면 연상기억법 해갖고 단어와 단어끼리를 연상시킨다든지 아니면 공간기억법이라고 해서 이 공간 안에 사물에다 각각 내가 외워야 될 것을 매칭시켜갖고 외우는 방법들 예, 보통 뭐 키케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설할 때 그런 기법들을 썼거든요. 그래갖고 왜냐면 이 물건을 보면 내가 암기를 걸어놨던 것들이 기억이 나니까 예, 그런 식으로 통해서 암기가 저는 암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이해를 통해서 됐으면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암기를 최소화하는 게 하지만 시험에 답안지 쓸 때 암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들 여러분들이 채택해갖고 준비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세요? 화재안전 성능 기준과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 지금 나뉘었잖아요. 예. 이게 기술사 공부할 때 꼭 공부하면서 필요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화재안전 기준이 성능 기준하고 기술 기준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예, 그래갖고 성능 기준은 고시고요. 그다음 기술 기준은 공고죠.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초기 목적상에서는 사실은 우리 화재안전 기존에 있던 화재안전 기준이 얘하고 거의 매칭이 돼요. 예, 기술 기준에 공고를 만든 이유는 개정을 원활하게 하고 바로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려면 바로바로 적용해야 되잖아요. 한데 고시가 되면 절차가 보통 4개월에서 빨라야 4개월이고요. 길면 6개월, 더 길면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저도 화재안전 기준 만드는 한 2-3개 참여를 했는데 제가 참여해서 자, 마지막 회의 끝났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봅시다라고 끝났는데 보통 그게 실제로 제정돼서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 후에 제가 그 기준을 만져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화재가 나면 계속 기준들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차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제때 반영 못하고 한참 시일이 걸려서 반영하다 보니까 기술 기준을 만들어서 기술 기준으로 바로 공고니까 소방청장이 바로 발표하면 돼요. 공고하면. 네. 그래서 얘는 성능 기준이 정해지면 법규를 바꾸기 전까지는 그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고는 사실은 일시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일시적인 거를 우리가 좀 운영의 폭을 살펴갖고 운영의 폭을 좀 더 넓혀서 좀 더 오랫동안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공고가 되면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공고는 공고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실효가 미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를 해마다 공고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충분히 공고도 기존의 화재안전 기준과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으로 지금 나눈 겁니다. 그래서 기존 기준은 근데 나누면 사실은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냥 기존에 있던 화재안전 기준의 일부 내용 여기 있고 대부분의 내용 다 여기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아마 두 가지 분리된 거 보시면 내가 알고 있던 화재안전 기준 다 기술 기준 안에 다 들어있네. 그중에 일부 내용들 가장 기본적인 사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만 성능 기준에 조금 들어가 있네 라고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저런 상태인데 지금 아마 몇 년 지나면 좀 많이 바뀌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상태라는 거. 또 궁금한 거. 최근에 좀 시사적인 문제 관련된 것좀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 나올 만한 거 몇 가지. 자, 그러면 얼마 전에 나온 거 방음터널 볼까요? 방음터널
며칠 전에 방음터널 화재 났죠. 방음터널 화재의 주 요인은 뭐예요? 차량에 의한 화재이죠. 차량에 의한 화재고 방음터널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가 HBM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그 다음에 방음터널에 있는 방음판 자체는 PMMA라고 불리는 아크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크릴 계통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쉽게 얘기하면 아크릴 계통을 해갖고. 자, 이 두 물질은 다 어때요? 가해성 물질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이걸 써요? 투명하니까. 유리를 쓰면 좋은데 유리를 쓴 거는 국내에 지금 한 군데인가 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방음터널이 지금 55개 정도 있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게도 가볍고 비교적 저렴하고 그리고 화재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어요. 근데 얘들 같은 건 열에 의해서 가스성 수지가 되니까 녹아내리거나 파괴돼서 흩어지거나 되는데 얘네들이 천정면에 쭉 이렇게 다 설치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완전 밀폐식하고 개방형 타입이 두 종류가 있어요. 개구부하고 그러니까 차량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만 개방된 공간이 있고 중간중간마다 개방된 형태가 있거든요. 방음터널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전부 다 지금 가해성 물질인 아크릴 같은 것들이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화재가 나갔고 벽체나 천정을 타고 올라가 버리면 아니면 천정 열기류가 발생해서 시흥제트 플로우가 흐르면서 여기에 착화되면 어떻게 해요? 녹아내리거나 깨져서 내리겠죠. 근데 이게 가해성 물질이야. 타고 쭉 가겠죠. 그래서 어때요? 동영상 보니까 전체 불바다가 된 천정을 이루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연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적 기준으로 불연성 재질로 바꿔야 되는데 아마 지금 건교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경우 대책회의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불연성 재질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방음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앞뒤만 뚫려 있는데 중간마다 뚫려 있는 데들. 그래서 그 구조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거에 대한 불연 재질 문제.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더 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HBM이 강제니까 강제는 우리가 몇 도까지 견딜 수 있죠? 1000도 F, 538. 최고 온도는 1200도, 649. 온도를 넘으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렇죠? 강제는. 왜냐하면 구조 강성을 잃어버리니까. 구조 강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붕괴되죠. 붕괴되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 개선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강제도 단순히 노출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노출돼 있잖아요. 내화 피복을 해야겠죠. 내화 피복하고 안에 재질 전부 다 불연제로 바꾸고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거고요. 이게 좀 방금 문제가 터진 거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향후 뭐 몇 년 안에 시험 문제에 나오거나 문제점에 관해서 문제점이나 대책 같은 거에 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시사적인 문제니까 잘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재질의 연소성에 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에 관한 재질에 관한 내용들이 좀 일부 들어가게 되면 얘로 인해서 뭐 2페이지 반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챙겨두시면 고분자 화합물의 경우, 고분자 화합물에서 찾아서 내용을 쓰신다 그러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지하 주차장 화재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화재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좀 시사적인 전기 자동차 주차 구역에 지하 주차장에서 좀 취약하고 지금 사실은 전기차는 지하에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건축물 구조상 대부분의 차량이 주차장들이 전부 다 지하에 설치돼. 요즘 지상에 주차장을 잘 안 놓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에 전기차 충전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다량의 주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량의 주수가 어디를 냉각시켜야 되냐면 배터리를 냉각시켜야 돼요. 그래서 담궈야 되겠죠. 담궈야 되다 보니까 많은 양의 물량이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심의하거나 이럴 때 나오는 것이 전기차 구역과 일반차 주차 구역을 분리해라. 분리해서 일정 거리 이격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격벽을 설치해라.
벽을 설치해서 화재가 전이되는 걸 방지하게끔. 왜냐하면 열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열폭주로 인해서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 열로 인해서 다른 유류, 그러니까 휘발유차라든지 디젤유차 같은 경우가 점화될 수가 있잖아요. 이 열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화재는 지하 주차장 전체로 번질 수가 있다고요. 따라서 일정 거리 이상 뛰고 복사열을 차단하는 건 거리의 반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복사열에 관한 개념 관점에서 열량을 줄이기 위해서 충분한 거리를 쓰고 아니면 화염이나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차열벽을 설치한다 그러면 열에 의한 피해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물론 뭐 여기에 있는 건 다 타겠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여기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스프링클러도 K 팩터 값이 좀 큰 거, 최소한 한 100, 한 20 정도 되는 거를 권장해 주고요. 만약 그렇게 큰 K 팩터 값을 가진 스프링클러 헤드가 없다 그러면 헤드 간격을 좀 줄여갖고 헤드 간격을 좀 1.8m 정도까지는 타이트하게 붙여서 다량의 물을 주수해서 냉각을 통해서 화재가 확대되는 걸 방지하는 거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대형 화재로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방법이 현재까지 나온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소방대가 출동해갖고는 여기 이제 연결 송수관을 이용해서 다량 주수를 통해서 이제 열 화재 확대되는 걸 방지하는 방법이 현재까지 나온 방법 중에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저 만들어 놓고 담그는 방법 제일 많이 쓰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도 차량을 들어다 담그거나 아니면 차량이 있으면 있으면 여기다 둘레를 쭉 싸갖고 여기다 물을 부어서 담근다든지 이런 방법들 많이 쓰고요. 그 외에 어떠한 걸로도 불을 끄지를 못합니다. 특히 이제 요구하고 유사했던 게 배터리실 같은 거 있잖아요. 배터리실 같은 거 옛날에 할온 많이 설치되어 있었죠. 할온이나 할로겐 화합물 같은 경우, 할온이나 할로겐 화합물 같은 경우도 거의 소화가 된 사례가 거의 없으니까요. 최근에는 LG는 그 안에다 물을 뿌리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삼성은 노백을 그 안에 설치를 해갖고요. 열이 발생하면 그 노백이 바로 방사될 수 있게끔 노백이 냉각 효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그리고 이런 제조사들에서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량의 주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냉각을 해갖고 화재 확대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